햇살이 너무도 선명하게 비치는 화요일 오후,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중국집 복내장은 언제나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춘장 냄새는 이곳을 찾는 이유 중 하나였죠.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조필구에게는 그 이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종만아, 오늘도 내 손맛 보러 왔다. 꽃무늬 셔츠에 머리 위로 올려진 선글라스가 트레이드 마크인 50대 중반의 조필구는 익숙한 듯 주방을 향해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주방에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팬을 흔들며 짜장면을 볶고 있는 박종만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어요. 그의 까만 눈동자는 오로지 팬 위에서 춤추는 춘장과 재료들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방장님은 오늘도 무뚝뚝하시네. 짜장면 하나요. 곱빼기로. 필구의 능청스러운 목소리에도 종만은 고개를 들지 않고 손놀림만 더 빨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종만의 모습을 보는 필구의 눈빛에는 사람들이 알아채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저 단골 손님과 주방장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40여 년의 세월이 무겁게 쌓여 있었습니다. 복내장의 단골들은 이제 그들의 일상이 된 이 장면을 별다른 의문 없이 바라봅니다.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자리, 매일 같은 대화, 그것이 이 오래된 중식당의 풍경 중 하나였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은 그 풍경 속에 숨겨진 오래된 상처와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만은 뜨거운 팬에서 완성된 짜장을 하얀 그릇에 조심스럽게 담아냅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짜장면은 이미 동네에서 소문난 맛이었지만 종만의 표정에서는 어떤 자부심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단지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뿐이었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짧게 한마디를 던진 종만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필구는 그런 종만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고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풀리지 않는 둘 사이의 긴장감은 오늘도 짜장면 한 그릇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인생은 때로 이렇게 오래된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를 향한 말 못할 이야기를 가슴에 품은 채 두 사람의 시간은 짜장면처럼 검고 깊게 얽혀 있었죠. 종만과 필구의 인연은 40년 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초등학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만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장에서 일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조용한 소년이었죠. 반면 필구는 동네에서 제법 잘 사는 집안의 아들로 항상 새 학용품과 간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필구가 종만에게 연필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종만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연필을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고 그 순간부터 묘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필구는 종만의 순수함의 매력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것을 약점으로 여겼죠. 종만아, 내 심부름 좀 해줄래? 우리 집 숙제 좀 대신 해주면 과자 살게.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그들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필구는 늘 종만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때로는 은근히 놀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종만은 그런 필구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학교 3학년 그날은 학교 과학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필구가 장난삼아 건드린 실험기구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놀란 필구는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고 뒤늦게 들어온 종만은 깨진 유리조각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종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과학 선생님의 고함 소리에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종만은 말없이 선생님을 바라봤고 교실 뒤쪽에서는 겁에 질린 필구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종만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종만의 학창 시절을 끝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종만은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죠. 퇴학까지는 아니었지만 자퇴를 권고받은 형태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필구는 종만을 찾아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종만아, 나 필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 공부 별로 안 좋아했어. 종만은 오히려 필구를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필구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종만은 학업을 포기한 채 생계를 위해 일터를 찾아 나섰죠. 그렇게 서로의 삶에서 잠시 사라진 두 사람,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완전히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삶이란 때로는 가장 아픈 기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종만에게 그 새로운 시작은 바로 복례장이었죠. 학교를 떠난 종만이 처음 발을 들인 곳은 집 근처 시장 안쪽에 자리한 작은 중국집 복례장이었습니다. 고개가 반쯤 숙여진 노인장이 홀로 운영하는 그곳은 종만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죠. 허리가 굽은 장복내 노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홀로 주방을 지키며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일손이 필요하네. 숙식 제공해 줄 테니 여기서 일해보지 않겠나? 장노인의 제안에 종만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종만의 손에는 식당 수건이 쥐어졌고 그렇게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배달, 청소를 담당했지만 장노인은 곧 종만에게 칼질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칼은 마음의 연장이야. 내 마음이 흔들리면 칼끝도 흔들리지. 장노인의 가르침은 요리를 넘어 인생의 지혜로 이어졌습니다. 종만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식재료를 다듬고 밤늦게까지 주방을 정리하며 중화요리의 기본을 배웠어요. 그의 손에서는 점점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어느덧 손님들은 종만이 만든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칼보다 인내가 깊구나. 그것이 진정한 요리사의 자질이야. 18살에 시작한 주방일이 어느덧 30년의 세월을 훌쩍 넘겼을 때 장노인은 종만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내 것이다. 내 평생 지켜온 이 공간. 이제는 내가 지켜주길 바란다. 그렇게 종만은 복례장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주방에서 갈고 닦은 그의 솜씨는 이미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죠. 특히 그의 짜장면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어요. 탄력 있는 면발과 깊고 진한 춘장의 맛은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종만의 얼굴에서는 좀처럼 미소를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의 모든 감정은 주방의 불꽃과 함께 녹아들어 음식 속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종만이 만드는 짜장면에는 어딘가 모르게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배어 있었죠.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짜장면을 먹으며 왠지 모를 위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종만의 삶은 복례장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밤에 문을 닫는 단순한 일상 속에서 그는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갔어요. 하지만 그런 평온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오래된 기억 속에 그 얼굴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였죠. 종만아 오랜만이다. 그날 이후 조필구는 복례장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과거의 매듭을 품은 채로요. 매일 정오가 되면 복례장의 문이 열리고 꽃무늬 셔츠를 입은 필구가 들어섭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 주방이 잘 보이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종만의 모습을 훔쳐봅니다. 이제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필구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소년 같은 장난기와 복잡한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죠. 오늘도 짜장면 하나요. 종만이 손맛은 정말 대단해. 이 동네에서 제일이라니까. 필구는 늘 크고 경쾌한 목소리로 종만을 향해 외칩니다. 마치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그 상처를 지우고 싶은 마음에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종만은 그런 필구의 모습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에요.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은 이들의 관계를 궁금해합니다.
무뚝뚝한 주방장과 유독 그를 향해 친근하게 구는 단골 손님. 가끔 마을 사람들이 물어볼 때면 종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단골입니다. 하지만 사실 필구의 방문에는 남들이 모르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는 짜장면을 먹은 후 계산대에서 항상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는 항상 조금 더 많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죠. 처음에 종마는 그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필구는 이미 식당을 나간 뒤였습니다. 거스름 돈입니다. 다음날 종만이 돈을 내밀자 필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것이야. 내가 주고 싶어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사이를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마는 더 이상 거스름 돈을 돌려주려 하지 않았고 필구는 매일 조금씩 더 많은 돈을 놓고 갔어요. 그것은 어쩌면 필구만의 속죄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점점 이 두 사람의 묘한 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학창시절 친구였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사업 파트너였다가 결별했다는 소문을 내기도 했죠. 하지만 진실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종만아, 너 요새 어때? 사업은 잘 되고? 필구는 가끔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종만은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괜찮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필구가 늘 종만을 놀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죄책감과 그리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만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도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죠.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과거라는 벽에 막혀 있는 두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복례장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가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초여름의 후텁지근한 공기가 복례장을 감싸던 그날,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분주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종마는 쉴 새 없이 주방에서 불을 조절하며 주문이 밀리지 않도록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홀에서는 오랜 단골들이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필구도 언제나처럼 자신의 자리에 앉아 짜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진 것이었어요. 어머나, 저분 괜찮으신가? 누가 빨리 구급차 좀 불러요. 순식간에 식당 안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한 채로 우왕좌왕했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그때 주방에서 뛰쳐나온 종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묵직한 발걸음으로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모두 비켜주세요. 종만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단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한 후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종만의 손놀림은 숙련된 의료인처럼 정확하고 침착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표정으로 노인의 가슴을 누르고 호흡을 확인하는 모습에서 숨겨진 그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났죠. 산소가 필요합니다. 누구 차에 응급키트 있으신 분? 종만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누군가가 차에서 가져온 응급키트가 전달되었습니다. 종만은 노인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응급처치를 이어갔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된 눈빛이었습니다.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노인은 약하게나마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종만의 응급처치가 노인의 생명을 구했다고 칭찬했어요. 노인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잠시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해요, 박 사장님. 사람들의 질문에 종만은 평소처럼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필구의 얼굴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놀라움, 존경,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종만을 바라보기만 했죠. 식당이 다시 정리되고 손님들이 하나 둘 떠난 후에도 필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짜장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없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종만은 주방을 정리하며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필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두 사람 사이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복례장의 문이 열리는 소리에 종만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1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예상대로 필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필구는 조금 달랐어요. 평소에 화려한 꽃무늬 셔츠 대신 단정한 셔츠에 바지 차림이었고 얼굴은 어딘가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구의 인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종만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펜을 달구기 시작했고 필구의 짜장면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필구는 평소의 자리에 앉지 않고 카운터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짜장면 말고 필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탕수육 포장 하나 부탁해요. 종만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곧 평상시의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짜장면만 주문하던 필구가 처음으로 다른 메뉴를 시킨 것이었죠. 종만은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구는 주머니에서 하나의 봉투를 꺼내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종만은 잠시 칼질을 멈추고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흰색 봉투였지만 어딘가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현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종만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필구는 카운터에 서서 종만이 탕수육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고 평소에 장난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탕수육이 완성되어 포장되는 동안 식당 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평소와 다른 두 사람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식사에만 집중했어요. 종만은 탕수육을 깔끔하게 포장한 후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 열어봤으면 해필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과 함께 접혀진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편지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필구가 종만에게 전하는 진심이 담긴 편지였어요. 종만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깔끔한 필체로 빽빽하게 채워진 편지에는 그날에 대한 고백과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짜장면을 먹으며 용서를 기다렸습니다. 미안하다, 종만아. 마지막 문장에서 종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그날의 사건 이후 필구가 느꼈던 죄책감, 종만을 찾아 헤맸던 날들, 그리고 우연히 복례장을 발견하고 매일 찾아오게 된 이유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종만은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탕수육 바삭하게 튀겼으니 바로 드세요. 종만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필구는 종만의 반응을 기대했는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두 글자에 담긴 의미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가슴에 품어왔던 미안함, 후회, 그리고 화해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죠. 필구는 포장된 탕수육을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였어요.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종만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편지의 감촉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은 후 종만은 평소와 달리 급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두운 주방에 홀로 앉아 필구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에서 그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음미하듯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 대학에 가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항상 너에 대한 생각이 나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5해 전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나다가 복례장이라는 간판을 보았을 때 안에서 요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편지의 중간쯤에서 종만의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이곳에 와서 짜장면을 먹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내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해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말하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종만의 뺨에는 가늘게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감정의 표현이었죠. 그는 천천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도시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만은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종만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복례장이 문을 연 이후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나타난 진정한 미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 새로운, 그리고 오래된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제시도제인의 편지 8장.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여름의 끝자락, 복례장 앞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출입문 옆 작은 공간에 나무로 만든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벤치에는 조금은 낡아 보이는 작은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필구 전용석이라는 글씨가 정성스레 새겨져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그 벤치를 보며 의아해했지만 매일 정오가 되면 그 의문은 풀렸습니다. 정확히 12시 꽃무늬 셔츠를 입은 필구가 나타나 그 벤치에 앉았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듯 벤치를 만지작거리던 필구의 얼굴에 곧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다 뭐냐? 종만아 필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잠시 후 종만이 직접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손에는 반들반들 윤이 나는 짜장면 한 그릇이 들려 있었죠. 평소와는 다르게 고명이 조금 더 풍성하게 올려져 있었고 면발에서는 갓살만한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종만의 말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필구는 종만을 올려다보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오랜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짜장면을 받아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주방장님. 그 말에 종만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분명 시작이었어요. 종만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짜장면을 먹는 필구의 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가끔 지나가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는 종종 주방 쪽을 바라보았고 그때마다 종만과 눈이 마주치곤 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던 종만은 무의식 중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어쩌면 그들의 우정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복례장의 풍경에는 작은 변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정오 벤치에 앉아 짜장면을 먹는 50대 중반의 남자와 가끔씩 그를 보며 미소 짓는 주방장의 모습이 추가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새로운 손님들은 그 모습이 복례장의 특별한 전통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종만과 필구에게 복례장은 이제 단순한 중국집이 아닌 그들만의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시간은 조금씩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용서와 화해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작은 벤치 하나, 매일 같은 시간에 나누는 눈빛 하나, 그리고 겨우 보일 듯 말 듯한 미소 하나로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긴 여정 말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은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며 어쩌면 또 다른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짜장면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짜장면을 먹는 필구와 주방에서 그를 바라보는 종만. 그들의 시간은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